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퀴즈도 소장님이 한 번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막춤, 2번 막걸리, 3번 막말, 4번 거짓말.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막춤, 막걸리, 막말, 거짓말 넷 중에 하나 선택해서 샵 289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소장님 오늘 퀴즈와 푸실 썰과 관련이 있지요? 네, 우리 지역에 또 한 인물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번 주에. 그게나 말입니다. 예, 그 이태원 유족들에게 막말을 쏟아낸 그 김미나 의원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뭐 꼭 그 얘기보다는 뭐랄까요, 이제 왜 막말은 항상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하는가? 왜 약자에게 막말을 하게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부끄러움은 우리들의 몫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게 의원이라고 하면 그 시민의 대리인 아닙니까? 유권자 대표로 당선은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유권자와 그 시민은 이념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김미나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잖아요. 예. 그 비례대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당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그 비례 1번이 되게 중요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이제 이자스민 의원이 예. 비례 1번으로 된 적 있잖아요. 이주민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과학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비례로 해서 의원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정당이 어떤 가치를 또 미래 비전을 우리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좀 그 국민의힘 창원시당이 좀 의견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분을 비례의원으로 뽑았는지, 그분들이 이 비례의원을 뽑으면서 그 비례의원의 어떤 전문성을 기대를 한 건지, 예. 만약에 이제 이번 같은 막말을 시키려고 이렇게 비례의원을 뽑은 건지 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네.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하는 태도가 또 방송에 잡혔더라고요. 그 자세를 보니까 뭐 사과받기 싫으면 말하라는 정도의 어떤 태도, 뭐 이제 사람들한테 좀 비켜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분이 막말을 하고 나서 어떤 그 정당이나 그쪽 그 가까운 분들한테서 굉장히 박수를 받은 게 아닌가. 또 뭐 그런 것도 뭐 있었을 수 있겠죠. 예, 좀 그런 걸 좀 보면서 좀 많이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김미나 창원시 의원은 공인이라서 더 큰 공분과 빈축을 샀던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도 댓글만 봐도 요즘 정말 험하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혐오성 발언 쉽게 하고. 맞습니다. 예.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떤 큰 일이 발생을 하면 이제 자기 그 원인을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특히 이번처럼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큰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를 막 맹렬하게 찾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찾으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책임 있는 사람이 혹은 그 조직이 그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투명하게 오픈하면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증처럼 이렇게 막 지금 이제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에너지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초반에 뭐 토끼 머리띠 청년이 뭐 밀었다든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니면 뭐 각식탈 쓰고 있는 민노총 사람들이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든지 이런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그게 마치 원인인 것처럼 막 몰려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정부 여당이 좀 더 이렇게 진상규명을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서장님이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좀 많이 속상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막말이 고통스러워하는 유가족들을 향하느냐, 이게 약자를 향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저는 이 왕따라든지 집단 괴롭힘하고 정확하게 같은 심리라고 보거든요. 약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역사도 있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일본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일본인 사이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이 돌면서 엄청난 제일 조선인들이 살해당하고 집단 린치를 당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뭔가 원인을 찾는 거죠.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사회,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 조선인들이었던 거죠. 세월호 때도 비슷했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 당시 이제 그 일베였나요? 그 극우 커뮤니티에서 그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와가지고 그 앞에서 치킨을 먹는다든지 피자를 먹는다든지 단식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폭식 투쟁한다고 하면서 예. 그 치킨과 피자를 먹는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 그 시대에 이제 그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그걸 뭔가 풀기 위해서 가장 그 약한 사람들을 약한 고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처벌 심리라고 합니다. 처벌 그런 심리. 용어가 있어요. 예. 이 처벌 심리 뭔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때 그때 굉장히 이제 쾌감을 느끼거든요, 사람이. 네.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정의감에 불타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진실이 안 밝혀지면 엉뚱한 이제 그 목적지를 찾게 되는데 그게 이제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도덕적 쾌감에서 중독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가족을 향한 공격이 더 거세질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그 김민아 의원 사건도 자세히 보시면 그 윤핵관의 이제 대표 인물이라고 하는 그 권성동 의원이 한 말이 저는 신호탄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분이 아침에 그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가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일부 단체는 세금을 받아서 놀러 다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유가족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신호탄인 거죠. 이런 내용으로 공격해도 된다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 말이 있고 나서 김민아 의원도 막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네. 다른 사람들도 막 댓글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신호탄이 됐다. 이런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특히나 오늘이 또 49제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야만적으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그 송환 아나운서하고 우리 그 KBS 또 시민부 아나운서한테 참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갑자기 그러셨어요? 화요일에 오프닝 멘트 하실 때 또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부 아나운서께서도 7시 그 네, 뉴스 마치면서 또 한 말씀 또 이렇게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게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용기를 내서 갈무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리를 두고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예. 사실 우리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벗어나서 좋은 가치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인권이고 평화고 타협이고 포용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끊임없이 성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치를 만들어왔고 그게 이제 우리의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 좀 다른 거 말고
우리 스스로가 좀 좋은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좀 욕심을 좀 가지고 메타인지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욕심을 가져도 된다. 좋은 사람이 되자는 욕심 말이죠. 예. 네. 그래도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원 소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퀴즈 정답은 3번 막말이었습니다. 2325-3612-1621-8321-8725-0114 6분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지원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